마법이 일어나는 공간인데요. 스스로 책을 만드는 주체, 그러니까 독자에서 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책 만드는 마을이에요. 어린이들서부터 마을 어르신들까지 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과 문화와 또 놀이와 이런 체험들이 이루어진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책마을 해리의 슬로건이요.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이에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외국에서 떠돌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노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도서관 하나가 통째 사라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특히 맞습니다. 저는 뭐 이제 문학을 하고 네. 뭐 그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기록하거나 그 기억들을 그 한 사람이 몸 안에 세포 안에 가지고 있던 그 근본적인 기억들을 기록해내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근데 그 기록을 그 사적인 개인적인 기록을 출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펴내지 않으면 누구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고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생각의 씨앗들을 여기 부여나 보자. 이 프로그램들이 다 한 권의 책으로 혹은 여러 권의 책으로 지금 세상에 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마을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에 대한 일을 돕고 그 일 자체가 책마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션인 거죠. 그럼 저도 네. 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지금 네. 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 기억들 다 어디 가시죠? 그 기억들 그냥 기억서만 있죠. 맞습니다. 기록해보세요. 네, 제가 책으로 만들어지는 건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자가 되시는 거죠. 아, 한 권의 책이 태어나고 책의 씨앗이 비로소 발아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각들을 전해주는 거죠. 네. 저도 책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왠지 굉장히 근사하고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네. 뜻과 그 경험들을 누구의 목소리로 세상 사람들에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마법 같은 일이에요. 네. 네. 마법이라는 단어가 또 마법입니다. 등장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여기 책마을 해리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 신문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마을 네, 신문 네. 해리 맞죠? 네. 이 신문을 또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가요? 그러느라고 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제 가을호가 10월 말에 이제 한번 태어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그 마을 주민들이 만든 마을 신문 해리입니다. 이거를 네네. 얼마 만에 한 번씩 지금은 발행하시나요? 개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소식을 담기에 많은 마을의 소식들, 특히 해리라고 하는 공간에 해리면이라고 하는 공간의 소식을 담기에는 이렇게 3달에 한 번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어떻게든 조금 더 자주 신문 낼까 하고 해리면에 있는 해리면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해리면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 분들과 상의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차근차근 쌓여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위들,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마을 학교, 책 학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누군가에 전해지는 이렇게 단행본으로만 책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늘 있었던 일처럼 그러니까 내가 생애 한 권의 책을 내겠다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일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늘 일어나는 일, 늘 어떤 때가 되면 소식이 같이 전해지고 하는 그런 일상성으로 매체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생각만 하다가 이제 해리면에 있는 여러 도움을 주는 분들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마을 매체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는 이제 해리면에서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품을 모아서 또 글품도 모으고 사진품도 모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사진과 그렇죠. 소식들로 네. 이루어진 건가요? 해리면은 책마을 해리가 해리포터다, 뭐 저기 파주에 있는 예술인 마을 헤일이 예술인 마을이다, 그 헤일이다 하는데 책마을 해리는 해리면에 있어서 책마을 해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접하고 있고 갯벌이 아주 좋은 마을인데 지금 그 해리의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뭐 다른 어떤 뭘 거치거나 여과되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담기는 매체입니다. 그러면 이 신문을 만드는 기자는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은 그 책마을에 있는 조금 숙련된 네. 편집자들이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 단체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이렇게 글품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마을 신문 기자, 여기 신문에도 계속 광고를 내고 있어요. 네, 여기 네. 여기 바로 앞에 보이네요. 네. 마을 신문 해리 마을 기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부터 네. 학교에 초등학교의 친구들까지 이렇게 마을 신문을 만드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학교의 어린이들, 학교 친구들, 초중고의 친구들은 실제 마을 신문에 학교의 소식을 보내주는 주체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럼 마을 신문 해리를 만드는데 기자가 되는 건 뭐 아이들이나 어르신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할 수 그렇죠.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렇군요. 누구나 책이 될 정도인데 기자가 되는 건 뭐. 네. 이 마을 신문 해리를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주민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해요. 고창군에는 14개의 읍면이 있는데요. 고창군 전체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매체는 있습니다. 뭐 신문들도 여럿이 있고. 근데 그런 이제 작은 면의 이야기를 담는 매체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해리는 아주 변방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마을인데 우리도 다른 어느 면이라든지 읍에서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자존감이 생겼달까 하는 부분부터 우리들 이야기가, 우리 마을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고마움, 또 자부심, 이런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마을 분들이 막 좋아하시는 반응이 왔을 때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신 지 횟수로 5년 정도가 되셨어요. 네. 이 학교가 인수가 되고 제가 학교에 이제 드나들기 시작한 거는 10년이 넘었고요. 네. 저희 가족과 후배들이 같이 이주를 해서 합류한 지는 이제 5년째가 됐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되게 뿌듯해하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예. 이 일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됐을 때는 언제였나요? 책마을은 출판 테마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한지 종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종이가 있고 활자가 있는 고장이에요. 전라북도는 그리고 고창도 선사라고 하는 그 큰 사찰에서 대가람에서 경전 출간하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기 때문에 종이가 이제 큰 쓰임이 있었고 그게 산업처럼 발전을 했죠.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값싼 양지들이 들어오면서 100여 개가 넘던 그런 공장들이 다 일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창 한지는 선사가 태어난 577년에부터 한지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 1500년의 역사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책마을을 이렇게 갖고 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고창 한지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지가 책마을에서 그것도 마을의 어르신들 손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거를 수익의 차원으로 수지 타산을 따지면 이 종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종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상징성, 그리고 책마을이 있다고 하는, 책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그런 일들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이 종이가 다시 태어난 그 사건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책마을이 이렇게 지역과 함께 뭔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주체 중에 하나다. 네. 그런 이제 확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요. 네. 네. 이 오늘 신문뿐만 아니라 앞에 책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네. 책들은 어떤 책들인가요? 지금 이 책은 시집이에요. 음. 시집인데 전국에서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또 시인, 고창 출신 시인도 같이 네. 참여를 해서 저희들과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결과물이에요. 아이들이 쓴 시, 이 전라북도 특히 고창의 여러 가지 공간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걸 시로 쓴 그 결과로 나온 시집입니다. 네. 그리고 중학생들이 이렇게 쓴 자기들의 고민을 담은 이런 고민 책이에요. 네. 가족과의
갈등, 형제 간의 어떤 문제, 친구 간의 어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특히 성적에 대한 문제, 네. 학교 생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청소년 시기, 특히 중학생 시기에 친구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네. 책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책 중에 제가 이 책은 마을 할머니들이 마을 학교 밤매다 딴짓거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학교 이름인데요. 네. 늘 밤만 매고 사시던 분들이 예. 금요일 밤, 목요일 밤에는 딴짓을 하시는 거예요. 네. 글을 써보고 예. 또 그림도 그려보고 그 결과가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와, 네. 그리고 이분들이 1년 동안 만들었던 5권의 그림책이 책 뒤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해진 책이에요. 너무 멋지네요. 네. 네. 늘 밤매다 딴짓거리요? 네. 그 프로젝트 이름이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밤매다 딴짓거리 하니까 네. 약간 이상한 생각이 안 드셨나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밤마다 딴짓거리. 밤마다로. 밤마다 아니고 밤마다 아닙니다. 밤매다가. 네, 밤매다가. 네. 재밌습니다. 책마을의 촌장님이시니까 네. 올 가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 책도 한 권 추천해 주세요. 저는 그림책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그 해석을 하면서 우리 생각이 갖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돼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그리고 글은 어떤가요? 그림책에 있는 글은 빼곡하게 돼 있지 않죠. 시나 다름없어요. 시도 내가 시를 읽는 순간 그 시의 행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다양한 해석체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과거의 경험, 뭐 아픈 기억, 행복한 기억들이 그 안에 버무려져서 어떤 치유의 기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림책은 이 두 가지가 이미지와 아주 간명한, 아주 시와 같은 텍스트가 만난 매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보세요. 그림책을 보아보세요. 네. 그러면 정말 책마을에 오시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한 경험에 빠져들게 돼요. 특히 이 가을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그림책은 수호의 하얀 말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수호의 하얀 하얀 말. 말. 네. 몽골 지역에 있는 전해온 옛 이야기를 일본의 그림책 작가가 아카바스에키 기자라고 하는 그림 작가가 그림을 그려낸 책인데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네. 책장을 한번 첫 장만 넘겨 보셔도 네. 그 광활한 몽골의 대초원, 혹시 우리의 핏줄에도 피 안에도 DNA도 그 광활한 초원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광활한 초원이 우리의 무의식 안으로 다가와요. 오. 그래서 우리의 억눌렸던 그런 감정의 어떤 굴곡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이 경험해보세요. 가을이 가기 전에 저도 꼭 한번 경험해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책마을 해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다녀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는 기억 남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북스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북스테이요? 네. 네. 책이 있는 공간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 주인장들하고 책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제 하룻밤, 책과 하룻밤 이 테마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숙박 프로그램이죠. 이런 이제 그 북스테이가 우리나라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책을 여러 권 낸 작가이기도 하고 도서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작은 책 그 서점을 여셨어요. 책마을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그 두 부부가 저희하고 여러 이야기들도 하고 책마을이 만들어진 이야기,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책마을이 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창에서 책마을은 이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소개시켜준 분이 계세요. 네. 헤이리 예술인촌의 촌장님. 그분은 진짜 총장님 같이 하얀 수염이 이렇게 정말요? 네. 신문사 기자 출신이었는데 네. 늦게 40대 미국으로 유학을 감행을 하고 유학 생활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술인 마을 파주의 헤이리라고 하는 예술인 마을을 이렇게 만드는 주체로, 그럼 본인도 모티프 원이라고 하는 마치 책마을처럼 네. 이렇게 지역에서 책을 둘러싼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책마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또 서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마을이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어떤 작은 문화 공간만이 아니라 네. 전국에 있는 많은 그런 책을 테마로 한 혹은 문화를 테마로 한 공간을 어렵게 운영하는 사람들,
물론 책마을도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지만 서로 만나서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앞으로 이야기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에 그 이야기들이 태어나는 어떤 어머니의 모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나도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위안과 어떤 안도를 이렇게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이하은 선생과 그 숲속 계산의 숲속 작은 책방의 두 주인장들은 책마을에 다녀갔던 분들 중에 특히나 저한테 너 잘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위안을 준 분들로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 고창에 있는 책마을 해리에 와가지고 어떤 반응을 잘하고 있다고, 너무 멋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이 역사들, 이 이야기들은 물론이고 책마을이 가지고 있는 독자에서 저자가 되는 네. 마법이에요. 네. 마법 이야기 자꾸 하고 있죠. 이 마법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해요. 책마을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근거는 뭐 헌책이 많은 공간, 그래서 헌책을 읽고 혹은 사고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된 공간들이 책마을인데 그 책마을에서 다시 독자가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네. 저자가 된다는 이 발상이 바뀌어버리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의미의 책마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워해요. 그리고 네. 많은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아낌없이 내드리죠. 네. 충분히 저는 앞으로 이런 책마을과 같은 공간이 마법의 공간이 전국에 정말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네. 그분들도 오셔서 어떤 영감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워서 가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아마 위안도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올해 올해 가을 거짓 잘 마치고요. 네. 제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하다가 이번 달부터는 토요일 날 오후에 하는데 어린이 책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올레라고 하는 어린이 도서연구회 설립했던 이제 우리 어린이 책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인데 그 선생님 서울에서 어렵게 내려와서 지역에 있는 뭐 사서 선생님들, 교사들 또 어린이 책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함께 또 책마을 식구들과 함께 책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린이 책 100년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책 학교가 내년에 조금 더 자리를 잡고 해서 조금 열려있는 그런 책의 학교로 이렇게 조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계에 있는 선배들, 친구들, 또 문화계에 있는 친구들, 교육계에 있는 친구들, 도서관계에 있는 선배들하고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이런 책 학교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뭐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올 가을 거제가 끝나고 난 뒤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책 학교가 또 책마을에서 또 무럭무럭 씨앗을 틔우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촌장님은 마법사니까 또 새로운 마법이 일어날 것 네, 같네요. 네. 앞으로 책마을 해리 그리고 고창 월복마을을 다녀간 사람들에게 이 책마을 해리가 어떤 곳으로 기억 남았으면 하시나요? 네. 마법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멋없이 해주세요. 네. 마지막이니까. 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과 이룰 수 없는 것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50인데 이미 이제 구분을 해놔버렸죠.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구분을 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씨앗이죠. 이제 막 발화를 시작한 그 아이들부터 심지어는 우리처럼 혹은 이미 이제 다 저물어 가시는 인생의 어떤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까지도 새로운 무언가 생각했던 것들을 책으로 실현해보는 그런 정말 마법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책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은 정말 누구나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꿈, 그 꿈이 한 권의 책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과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체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 그런 사람들로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법이 네. 많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국 시대를 보내드립니다. 선사시대로 가는 2016년 고창 국화축제. 사랑과 자연의 아름다운 동행. 유네스코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서 펼치는 화단 국화의 향연. 고창 국화축제에는 쉼과 힐링이 있습니다. 긴급 소식입니다. 해운사태 물류대란으로 납품 포기된